자,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 얼굴 모르시는 분 계세요, 혹시? 다 아세요? 새로운 분이 없으신가 보네. 그래요? 듣던 중에 제일 반가운 소리네요. 네, 저는 살 빠졌다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더라고요. 자, 그간 잘 지내셨죠? 올해도 제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여기 어머님들이 또 나오라고 우리 총무님한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를 지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나오게 됐는데, 일단은 또 나오게 되니까 아는 얼굴도 많고 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은데, 또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좋은 운동을 또 새로운 거 알려드려야 될지 걱정도 좀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저랑 한 해 동안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또 작년보다 더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어머님들도 준비되셨나요? 우리 아버님도 준비되셨어요? 아버님들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아버님 준비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자, 올해도 우리 신나게 시작 전에 노래 한 곡 부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소일소 일로일로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네, 소리 좀만 키워주시겠어요? 세상사 스무고개 길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자. 말처럼 쉽지 않아도 다같이 일소일소 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좋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이랑 화이팅 하면서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화이팅! 뒤에 사람하고도 화이팅! 구비구비길 힘든 날만 있을까? 마음 하나를 내려놓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도 다같이 일소일소 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한 번 더. 일소일소 일로일로 얼굴마다 쓰여져 감출 수가 없는데, 한치 앞날 모르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게 바로 인생인 것을. 웃다가도 한 세상이고 울다가도 한 세상인데, 욕심내봐야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것 하나 없는데. 박수! 노래 실력이 어떻게 죽었나요? 전보다 노래 실력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괜찮죠? 그냥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자, 이제 여기 보시고 저랑 같이 화이팅 3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갈게요. 좋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자, 하나 둘 셋.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목소리 올려서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화이팅! 박수!
자, 좋습니다.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몸풀기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손목 스트레칭 가겠습니다. 왼손 손바닥 펴서 보여주시고요. 오른손으로 손끝 당기기 10번 하겠습니다. 몇 번 한다고요?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손 바꿔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손등 당기기 갑니다. 왼손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 스트레칭 갈게요.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쭉 올려서 천장 보겠습니다. 자, 천장. 자, 눈 감지 마시고요. 눈 뜨고 하세요. 눈 뜨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머리 누르면서 시선은 배꼽 쳐다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측면으로 한번 목 넘겨보겠습니다. 왼손으로 머리 잡으시고, 자, 오른손은 밑으로 쭉 내려서 손바닥을 보여주세요. 손바닥. 자, 허리를 쭉 펴시고 넘어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자, 반대로 허리 펴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유, 좋아요. 자, 이번에는 어깨 돌리기. 앞으로 먼저 10번 돌려볼게요. 어디로 돌린다고요? 앞으로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뒤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팔을 옆으로 쭉 뻗어서 길게 돌려볼게요. 길게. 자, 근데 옆에 사람 머리 안 치게 조심하시고요. 자, 앞으로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손바닥 뒤집어서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좋아요. 벌써, 아이고 팔이야, 벌써 소리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어깨, 우리 옆구리 늘리기 동작 할 건데 왼팔부터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오른팔로 왼팔 걸어서 몸쪽으로 당겨 볼게요. 자, 고개는 반대로. 자, 손의 방향과 반대로 틀어보겠습니다. 자,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오른팔 당기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음은 이제 고관절 스트레칭 가겠습니다. 자, 앉은 자리에서 왼쪽 무릎 밑에 양손 깍지를 한번 껴볼게요. 자, 이렇게 양손 깍지 끼시고 그 다음에 허리를 쭉 편 상태에서 무릎을 쭉 끌고 와서 상체에 닿을 때까지 10번 무릎 당기기 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10번 허리 펴시고요. 시작. 하나, 둘, 쭉 당기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반대쪽도 해볼 건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 무릎이 보여야 되는데 무릎이 한 명도 안 보여요. 지금 무릎이 위로 딱 올라올 수 있게 10번 당겨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10명 보여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종아리 스트레칭은 뒤꿈치 들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의자에 똑바로 앉으셔서 허리 펴고 뒤꿈치 최대한 올려보겠습니다.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앞꿈치 들기 10번 시작. 하나, 둘, 앞꿈치 드세요. 앞꿈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발목 돌리기 하고 끝내겠습니다. 왼쪽 다리부터 살짝 들어서 발목을 돌려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을 몸 바깥쪽 방향으로 먼저 10번 돌려보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시작. 하나, 둘, 발목 돌리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잠깐 내렸다가 이번에는 안쪽 방향으로 또 10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다리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발목이라고 생각하면은 발목을 돌려서 원을 그리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가겠습니다. 반대쪽 다리 바깥쪽 방향부터.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크게 돌리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마지막 안쪽으로 10번 돌리고 몸풀기 끝낼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안쪽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박수.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몸 푸니까 개운하신가요? 지금 좀 이제 더워졌죠? 몸을 움직이니까 몸에 열도 올라오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몸 풀었으니까 두 번째로 우리 뇌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뇌가 굳었나 안 굳었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거꾸로 게임 할게요. 거꾸로. 자, 우리 거꾸로 게임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었어요? 오,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데, 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4개의 동작을 알려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손 위로 쭉 올리면서 여기는 위로 방향입니다. 어디라고요? 위로. 따라해 볼게요. 위로. 자, 그러면은 거꾸로는 어디예요? 아래로. 팔을 쭉 뻗으시면서 아래로. 자, 요거는 동작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자, 그러면은 이쪽 방향은 어디일까요? 왼쪽. 그렇죠. 왼쪽의 거꾸로는 오른쪽. 자, 여기 뭐라고요? 여기는 오케이. 자, 이 4개의 방향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까꾸로 하겠습니다. 까꾸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서 반대로 행동해 주시면 돼요. 자, 준비. 아래로. 지금 늦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아래로. 내리시면 안 돼요. 위로.
그렇죠. 올리고 있는 왜 올리세요? 내리셔야지. 반대로 가야죠. 위로, 아래로, 위로, 왼쪽. 방향이 왜 다르죠 다? 이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죠, 그죠? 왼쪽이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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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오, 잘하시네요. 늘었어. 작년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이제 두 가지 동작을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두 가지 동작 말씀드리면은 다 듣고 하셔야 돼요. 중간에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못 기다려. 끝까지 다 듣고 하세요. 알겠죠? 준비 갑니다. 아래로 위로 시작. 그렇죠. 위로 올리시는 분 뭐예요? 다시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래로 왼쪽. 조금 어려워졌는데 여기서 속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다시 아래로 왼쪽이었죠? 그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위로 오른쪽이 반대 방향이 됩니다. 다시 준비. 위로 왼쪽. 그렇죠. 위로 오른쪽. 너무 잘하십니다. 좋아요. 두 개까지 잘하시니까 이제 세 개로 한번 넘어갈게요. 세 개 끝까지 듣고 준비. 어렵게 할 겁니다. 저는 위로 아래로 왼쪽 시작. 오, 한 90% 맞았어요. 다시 아래로 왼쪽 시작. 좋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왼쪽 시작. 왜 그래요 갑자기? 잘하다가 뭐가 헷갈리신 거예요? 왼쪽 아래로 오른쪽 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오른쪽 위로 왼쪽 가시면 되죠. 헷갈리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쉬워요. 자, 이기왕 틀린 김에 우리 네 가지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지 다 듣고 하시면 돼요. 다 듣고 준비 갑니다. 시작. 위로 왼쪽 오른쪽 시작. 좋아요. 왼쪽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시작. 일단은 아래로 내려갔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왜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죠? 자, 조금만 더 집중해서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딱 두 번. 자, 갑니다. 준비 시작. 아래로 오른쪽 위로 왼쪽 시작. 좋아요. 마지막 시작. 오른쪽 아래로 왼쪽 위로 시작. 잘하셨습니다. 박수. 자, 이렇게 간단하게 머리도 써보면서 또 동시에 신체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꾸로 게임 해봤습니다. 재밌게 하셨나요? 자, 박수 치고 우리 운동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요 공 가져왔습니다. 공 하나씩 드리고. 왜요? 공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세요? 자, 요 공 하나씩 드릴 테니까 하나 받고 운동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하나씩만 받을게요. 자, 저 하나만 받습니다. 공을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새어드는 바람에 떨어진 꽃잎새가 나를 울리네.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어디 가요? 어디가? 가야 해 나는 가야 해. 순이 찾아가야 해. 자, 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은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자, 이 공 본 적 있으시죠? 네, 마사지 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굉장히 말캉말캉하니 촉감이 좋습니다. 그죠? 자, 요거 가지고 여러 가지 운동 할 수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악력 운동부터 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압력 말고 악력, 기역 받침 악력. 악력이 뭐예요? 손으로 물체를 꾹 쥐는 힘을 악력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악력이 좋아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력을 한번 길러볼게요. 자, 왼손으로 공을 손바닥 말아주시고, 오른손은 자, 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같이 말아줘 볼게요. 그래서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살살 해야 돼요? 세게 해야 돼요? 세게 해야지 운동이 되겠죠? 10번만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게,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손 바꿔서 한 번 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0번 할 건데 중간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그런 표정으로 보면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제발 그만해. 이런 표정으로 보시면은 아니에요. 같이 하실 거예요. 자, 준비 빠르게, 제일 빠르게 가겠습니다. 10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악력 운동을 하시면은 우리 근육이 여기 팔에 전완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쪽이 되게 뻐근하니 자극이 오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손끝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손바닥 말고 손끝으로 공을 집으시고 손끝 힘으로 꾹꾹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거 중간 속도로 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바꿔서 빠르게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자, 악력이 좀 길러지셨나요? 안 길러졌어요? 아,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아무도. 예? 뭐라고 한지 못 들었다고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다음은 이제 상체 운동 하겠습니다. 상체 운동. 자, 상체 우리 팔을 가지고 공을 누르면서 상체 힘을 한번 길러볼 건데, 하기 전에 요거 손목이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손목을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공을 양손 가운데다 놓으시고 이렇게 손목을 90도로 양쪽으로 꺾는다라고 생각하시고 10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손목 꺾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손목을 위 아래로 꺾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목 꺾어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마지막으로 손목을 이렇게 요리조리 팔자로 돌리면서 유연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왜 왔다 갔다 하냐고요? 그냥 놔두세요. 하게 그냥. 네, 각자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존중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양손으로 누르면서 상체 운동하겠습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주의하실 점. 이렇게 다 누르세요 하면은 깍지를 주시거든요. 깍지를 끼고 하면은 이 상체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이 손목 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깍지 끼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공을 누르면서 힘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가슴 높이에서 10번 눌러 볼게요. 시작. 하나, 꾹 누르세요. 둘, 공이 안 보일 때까지. 셋, 넷, 세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공이 너무 잘 보여요. 지금 공 보세요. 공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정도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누르면 안 되고 이렇게 꼭 눌러서 안 보이게.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힘 네 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습니다. 자, 생각보다 힘들죠?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할 때 팔에 힘도 들어가고 어깨에 힘, 가슴 근육에 힘까지 다 들어가야 동작이 제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는 팔을 앞으로 살짝만 뻗어 볼게요. 이렇게. 자, 공을 몸에서 살짝 멀리 놓고 그 다음에 공에다가 힘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팔이 너무 쭉 피면은 힘을 넣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구부린 상태에서 자, 10번 눌러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세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가까이에서 할 때보다 멀리서 하니까 힘이 더 안 들어가죠? 그리고 가슴 근육에 힘이 막 들어간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머리 위로 올려서 자, 머리 위로 올려서 마찬가지로 또 10번 눌러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팔 아프시죠? 어깨 한번 돌려줄까요? 어깨 돌리고. 오랜만에 운동하려니까 이게 전보다 조금 안 올라올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셔야 우리 근육도 자꾸 써져가지고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체 운동 한번 가볼게요. 하체 운동. 자, 앉은 자리에서 우리 무릎 사이에다가 공 한번 끼워볼까요? 이렇게. 자, 무릎에서 공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거 찾아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떨어뜨리는 게 1번입니다. 안 떨어뜨리는 게. 자, 견고하게 무릎 사이에다 꼽아놓고 자, 하체의 힘으로 허벅지가 양쪽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붙는다라는 느낌으로 공을 한번 눌러볼게요. 하체 힘으로. 자, 이해하셨나요? 1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아, 여기서 보니까 하나도 안 보이네. 잘하는지 못하는지. 자, 이번에는 제가 다니면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자, 무릎 사이에 꽂고 자, 하체 힘으로 누르기 시작. 하나 둘 셋. 오, 좋아요. 넷 다섯 여섯. 여기다가 누르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볼게요. 자, 무릎으로 누를 건데 그냥 누르지 마시고 다리를 살짝만 들어서 한번 눌러볼까요? 다리를 살짝 허공에 든 상태에서 눌러볼게요. 공 누르기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잘하셨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운동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공 돌리기 할 건데 다리를 한쪽씩 들어서 이 밑에 공간이 생기죠? 이 밑으로 공을 한번 돌릴 거예요. 그리고 내리고 반대쪽도 들어서 공간으로 돌리고 내리고 연속으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무릎을 번갈아 가면서 올리면서 공을 돌려보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 10번씩 20번 해보겠습니다. 몇 번 한다고요? 20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무릎 올리기 해야 돼요. 넷 다섯 높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더.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16, 17, 18, 19, 20. 아,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첫날이니까 원래 요거 한 3번 더 해야 되는데 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공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공 정리하신 분들은 숨쉬기 운동 한번 할게요. 코로 들이쉬고 후, 입으로 내뱉고 들이쉬고 후, 코로 들이쉬고 후, 한 번 더 들이쉬고 후, 마지막으로 크게 들이쉬겠습니다. 후, 좋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즐거우셨어요? 건강에 도움 되셨어요? 자, 마지막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재미난 운동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요? 네, 저는 인사할 만큼 다 했는데 여기. 네네. 우리 늘푸른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정석환 선생님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주셨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원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체육협회에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더니 올 1년 동안도 우리 선생님을 저희 늘푸른 대학에 또 보내주셔서 오늘부터 개강을 시작해서 1년 동안 같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또 몇 년 전에 요가반 있었죠? 예, 그동안에 선생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못 하셨는데 또 이렇게 미인 선생님을 그 체육협회 우리 같은 사무실이에요. 여기서 올해 1년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을 건강체조 요가반을 또 봉사하시게 됐어요. 우리 선생님 내년에도 꼭 우리 모시게끔 하면 좋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특강이 저희가 개강을 지난달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늦어서 가지고 각반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따가 강의 끝난 다음에 수강 신청하실 때 요가반에 꼭 신청해 주세요. 이 선생님께서 이제 각반 활동할 때 요가반 하시고 우리 선생님은 지금처럼 아침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하시고 혹시 또 헷갈리실까 봐 아셨죠? 이분이 무슨 반 선생님이시라고요? 예, 요가반. 그렇다고 요가반 또 다 오시면 안 돼요. 그쵸? 예. 그래서 이따가 각반 활동하실 때 이 선생님 반 하고 싶으면 요가반 하시고 우리 선생님은 무조건 아침에 다 해주시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두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준비해서 해주시라고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요. 지난 한 해도 잘 보내시고 올해 또 2025년도 또 시작하게 돼서 또 꽃피는 봄날 보니까 더 예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옆에 좌우 친구들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친구들 안녕 하고 우리 다 인사하셨어요? 그러면 만남이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시 혹시 읽어보셨나요? 만남 맛있는 만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보고 저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웃고 같이 만나면 웃는 사람 그분들이 누구게요? 우리 늘푸른 대학 우리 친구들인 것 같고 저도 어르신들 보면 그냥 보기만 해도 웃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웃으면서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42장 박수 치면서 영생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답답한 마음 갖고 오신 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 다 모든 염려, 슬픔 덜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91장. 예수의
받기 전에 우리 마음밭을 정돈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또 처음 개강이라고 소개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좋지요. 예, 우리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 모르시는 분, 혹시 모르시는 분? 우리 새벽기도 수요 뭐 너무너무 말씀 은혜 받으신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다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늘푸른 달 어르신들이 올해는 또 축복을 받으신 것 같아. 작년까지 우리 김요선 목사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목사님이 또 오셨으니까 우리 늘푸른 달 어르신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목사님, 훌륭하신 분을 또 올해부터 늘푸른 대학을 담당하시게 되셨으니까 오늘은 첫날이니까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그동안 말씀도 잘 해주시고 좋으셨지만 더 잘해 주실 것 같아. 우리 여러분들 앞에서 뵈니까 표정이 장미꽃 뭐 개나리 진달래 저리 가라야 우리 여러분들이 꽃이에요. 옷도 그렇고 그쵸?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 하실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개강하니까 매일매일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우리 이제 늘푸른 대학이 오늘로 시작됐는데 매주 잘 참석하시면서 즐거운 마음, 튼튼한 몸, 건강한 영혼 그리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봐볼까요? 우리 늘푸른 대학이 이번 상반기 때 주제 말씀을 제가 한번 정해봤어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제가 그 늘푸른 대학을 이제 담당하게 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노년, 우리 노년을 살아가는 분들 어떤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까?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노년은 꽃이 시드는 것처럼 잎이 마르는 것처럼 시들시들해지고 생명력이 좀 노쇠해지는 데 아닌가요?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노년이 봄과 같은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시절에 다들 바쁘게 고생하면서 지내셨죠?
정신없이 살았을 겁니다. 마치 그 젊은 시절은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바쁘고 정신없고 힘들게 고생하다 보니까 겨울과 같은 계절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비가 억수로 내리는 시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는 지나가고 노년, 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봄날 앞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젊은 시절에 고생했던 그 시간들은 그치고 비는 그쳤어요. 겨울도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봄이 찾아온 겁니다. 노년에는 봄처럼 꽃을 피우는 시기입니다. 노년은 푸른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참 좋지 않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 이제 지면에는 꽃이 필 거야. 새가 지지배배 노래할 거야. 그러니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들에게, 노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시가 있었어요. 제가 자칭 문학 소년이거든요. 문학을 좋아해서 자칭 문학 소년인데, 이 말씀 구절을 보니까 시 한 편이 떠오르더라고요. 김종의 시인의, 오늘 우리 늘푸른 대학의 주제,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김종의 시인의 이 시가 떠오르더라고.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쭉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김종혜.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찌 한두 벌이냐.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게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 줘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말씀하고 비슷하죠? 내용이 비슷합니다. 오늘 이 시인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어쩌면 우린 젊은 시절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 우리 다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맑게 밝은 하늘, 밝은 빛, 맑은 하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꽃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푸른 대학 하면서 여러 가지 꽃 피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나리 꽃도 피우시고, 여러분 마음에 벚꽃도 피우시고, 여러분 삶의 철쭉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봄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봄을 맞이한 사람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겨울 같은 시기를 보내고 비를 억수로 맞았던 그 시기도 지내고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도 지내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봄과 같은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꿈만 같은 노년의 시기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푸른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무르익어서 하나님과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름다움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이 시간에는
고혈압 아셨죠? 예. 우리 이 선생님들도 보건소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정말 바쁜 스케줄이신데 그래도 오늘 개강이시라고 우리 어르신들 꼭 뵙고 싶어서 긴 시간 내셔서 우리 박경옥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잘 들으시고 혹시 이따가 시간이 되시면 질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끝나고 나면 뭐 우리 선생님이 또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질문도 받아주실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 꼭 1시간 동안 잘 들으시기 바랄게요. 우리 성동 보건소에 고혈압을 담당하신 박경홍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작년에 뵈신 분도 계시고 또 보니까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원래 저쪽에 되게 많았는데 다 어디 가셨을까요? 그렇게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잘 한 해 계셨나요? 네, 다 건강하시죠? 네, 오늘 여기 개강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거는 고혈압에 대한 거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한 40분 정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오래 앉아 계시면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짧게 어쨌든 최대한도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소리 음향이 위험해질 수 있다. 심장, 뇌, 신장처럼 고혈압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이 장기들이 고혈압의 표적 장기다. 가장 대표적인 표적 장기는 뇌. 뇌출혈과 뇌경색은 암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질환이다.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주요 혈관인 간상동맥이 좁아지는 협심증과 관상동맥이 막혀버리는 심근경색증, 심장이 지쳐 수축운동이 힘들어지는 심부전증, 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은 모두 심장에서 발생한다. 신장으로 연결된 소동맥의 혈관벽에 경화증이 와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신장에 부담이 늘어서 신장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신부전증, 혈압이 높아져 망막에 혈관이 터지거나 피가 고여 발생하는 시력장애도 고혈압의 표적 장기 질환이다. 갑자기 크게 나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혈압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4가지 장기에 문제가 온다는 얘기예요. 뇌혈관, 그 다음에 심장하고 그 다음에 콩팥, 그리고 눈에 영향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부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영상을 봤는데, 자,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할까 하냐면 이제 고혈압에 대한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건지에 대한 정의는 좀 아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혈압 측정에는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합병증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관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3가지예요. 그래서 고혈압의 위험 요인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신의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고혈압의 합병증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교육이 마치게 되면 여러분이 위에 3가지를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위험 요인을 한번 보기 전에 이 내용을 잠깐 보시게 되면 65세 이상 성인의 61.4%가 고혈압으로 진단받는데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고혈압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혈압이 없던 사람도 혈압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왜 나이 먹으면 혈압이 생길까요? 아주 너무 잘하시네. 우리 어머니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머니 제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데 던질까요? 던져도 될까요? 던지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해요. 자, 여기 보시면 70세 이상이 되면은 65%가 되면 80세면 90세면 100세면 거의 다 와요. 고혈압이. 자,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80세인가요? 70세인가요? 네, 그러면은 20년은 더 사시네. 100세라고 하면. 그쵸? 20년이면 길어요. 앞으로도 살 날이. 그쵸?
여기 60세 있나요? 60세. 40년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18이에요. 올해 고3이거든요. 그럼 얘는 100년을 살려면 몇 년을 살아야 돼? 80년을 넘게 살아야 돼. 그래서 공부하기 싫대. 죽겠대요. 대학 안 가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부해라 해도 공부 안 해요. 그래서 내가 터득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저 내려놨어요. 왜? 80년을 살아야 되잖아. 그럼 지금 공부 안 한다고 나중에는 지가 필요하면 하겠죠? 네. 8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는 50대 중반을 넘었는데요. 저도 앞으로 50년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세라고 하면. 근데 이제 지금 50세가 넘어버리게 되니까 이 머릿속에 이제 든 게 없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뭔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나이 먹었다고 모든 게 다 끝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다 고갈이 됐거든. 그래서 이제 노인대학이 바로 그거잖아요. 좀 뭔가 잊어버리니까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학교에서 뭔가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자, 지금 이제 다른 쪽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나이가 드시면 혈압이 누구나 올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혈관에 노화가 와서 그래요. 혈관이 늙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응애 하고 태어날 때 그 신생아 아이들의 혈관은 어떨까요? 깨끗합니다. 뭐 하나 군더더기 하나 없어요. 근데 우리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50년을 살면 맨날 어떻게 좋은 것만 먹고 살아. 그리고 어떻게 맨날 좋은 일만 있어요. 어? 가진 풍파 다 겪으시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죠. 그럼 혈관이 어떠겠어요? 혈관도 늙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혈관에 탄력을 좋게 하는 탄성섬유, 그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섬유가 아주 빵빵하게 있어. 젊었을 때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큰 혈관에 탄성섬유가 없어져. 그럼 혈관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 딱딱해지네. 혈관이 딱딱해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만 스트레스를 딱 받아도 얘가 유연하게 대처를 못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혈관의 유순도. 그러니까 압력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이 혈관이 막 움직여주는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혈관이 딱딱하다 보니까 그냥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피를 딱 짜서 밖으로 품어주잖아. 그러면 그 압력이 그대로 혈관에 미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혈압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혈압이 높게 되면. 그래서 어찌됐든 혈압은 다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오는 거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중에 혈압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은 뭐 유전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삶이 글쎄 아니면 타고났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어쨌든 관리를 잘 하셔서 없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바로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혈압이 누구나 올 수 있다. 자, 위험 요인을 한번 보시면 55세 이상 이미 접어들게 되면 고혈압의 위험 요인이 노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55세 이전하고 이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55세 이전의 사람들의 혈관은 뒤에 거 그 이완기라고 하는 최저혈압 있죠? 뭐 120에 80, 뭐 위에 거 나오고 높은 거 나오고 작은 거 나오잖아. 근데 그 뒤에 거가 젊었을 때는 좀 높아져요. 근데 나이를 먹게 되면 이 5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이가 드시게 되면 우회 혈압이 다 높아져요. 그 다음에 우회 혈압과 이 뒤에 혈압의 차이가 커져요. 나이가 먹게 되면. 자, 55세 이상,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고혈압이 있다.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 이거는 못 바꿔요. 여러분들 10대, 20대로 못 가요. 그쵸? 그냥 80대에서 100세를 향해서 가고 있지.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비만, 짜게 먹고 술, 담배, 운동, 스트레스,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칼륨이라고 하는 섭취 부족. 자, 이거는 생소하잖아. 칼륨이 뭔가 했더니 음식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뭐 이제 야채,
그다음에 과일 이런 거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적게 드시는 분이 고혈압에 대한 위험 요인이 높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그 위험 요인으로부터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관리를 잘하면 얘를 좀 막을 수가 있고, 야채 많이 드시면 막을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 예방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담배 끊거나 좀 싱겁게 드시고 살찌지 않도록 표준 체중 관리하시면 고혈압의 위험 요인을 막을 수가 있다. 자, 여기서 보면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고혈압의 위험 요인을 올린다. 지금 보이죠? 자, 근데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당뇨병은 형제야.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얘네들은 다 묶여 있어. 혈연 관계야.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혈압이 오고 마지막에 당뇨가 와.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그러지. 나는 당뇨 먼저 왔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더러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콜레스테롤이 먼저 오고 고혈압이 오고 마지막에 당뇨가 온다. 얘 세 놈은 혈연 관계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고혈압이 있다 하시는 분은 얘도 올 수 있으니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고혈압이란 뭐냐?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의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뭐 심박출량, 그다음에 말초 혈관의 저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혈압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저항이 올라가게 되면 혈압은 당연히 높아지는데 일정한 압력이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잠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지금 수도 중간에 한번 딱 막히게 되면 물이 잘 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혈압이 높게 되면 그 혈관의 압력이 바로 미쳐버리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혈액순환에 문제. 그럼 혈액순환에 문제가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두꺼워지거나 어딘가 막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혈압이 높은 거예요. 혈압이 높은 거. 혈압이 왜 높아지냐면 혈관에 저항이 생겨서 그래요. 혈관이 저항이 생긴다는 말은 혈관에 뭔지 모르게 뭔가 쌓여 있거나 막혀 있거나 좁아 있는 거예요. 혈관이 없는 사람들은 일정한 압력이 잘 유지가 되니까 혈관의 상태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죠. 그래서 혈압이란 혈관에서의 압력인데 고혈압의 진단은 쉬워요. 재면 돼. 재서 높으면 이제 고혈압인데 얼마가 돼야 되냐? 자, 고혈압의 진단은 혹시 여기에 지금 고혈압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더 될 텐데 왜 안 드시지? 고혈압약 드신 분. 더 들어야 되는데 없어요? 혈압 없으신가요? 없으시구나. 다시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고혈압, 나는 혈압. 이제 좀 드시네. 저쪽은 혈압.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그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약을 먹어도 이게 혈압약인지 아닌지도 몰라. 아주 환장하겠어 진짜. 먹고 있는 약이 어떤 약인지는 좀 알아야 되는데 몰라. 자, 보통 고혈압 같은 경우에 진단은 2번 이상 혈압을 쟀을 때 140에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위에 최고 혈압이 140 이상, 그 다음에 뒤에 혈압이 90 이상일 때. 근데 이거 수치는 이제 과거에는 180에 100 이상, 그러다가 160에 100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140 이상, 90 이상으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요즘에는 130 이상, 80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해야 되나라고 얘기도 해요. 저기 미국하고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위에 혈압을 130, 그 다음에 뒤에 혈압을 8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고혈압 학회에서 아직은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위에 혈압이 140, 뒤에 혈압이 90 이상으로 해야 돼. 라고 해서 아직은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계속해서
140에 90 이상을 유지를 해야만이 고혈압인데,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혈압이 120에 80 미만이 되면 괜찮은 거냐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고혈압 환자가 목표 혈압 수치를 얼만큼을 유지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거를 알고 갈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혈압 위에 수축기 혈압이 있고 이완기 혈압이 있어요. 이 위에 수축기 혈압은 최고 혈압이야. 최고 혈압.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완기 혈압은 최저 혈압. 자, 여기 보면 수축기는 심장이 수축해서 혈액을 밖으로 내보낼 때의 압력이고, 피를 밖으로 나가면 피가 다시 온몸을 돌아서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그때 압력이 최저 혈압, 이완기 혈압. 그래서 혈압을 얘기할 때는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을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평소에 혈압이 얼마 나오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 어머님의 답변은 들어볼게요. 얼마? 125나 130이라고 얘기하셨어.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우리 어머니 평소에 혈압을 재시면 얼마나? 120에 80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125에 130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혈압을 얘기할 때는 이 우회 혈압하고 요거랑 이 두 가지 혈압을 같이 이야기를 하셔야 돼. 120에 80인지 130에 70인지 140에 90인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 자, 왜 그러냐면 우회 혈압만 높다고 고혈압이 아니에요. 뒤에 혈압이 높아도, 우회 혈압은 130인데 뒤에 혈압이 90이면 고혈압이에요, 아니에요? 고혈압이죠? 그러니까 위에 수축기 혈압이 괜찮고 뒤에 이완기 혈압이, 최저 혈압이 높으면 이것도 고혈압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높아도 고혈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회 혈압과 뒤에 혈압을 왜 같이 알아야 되냐면, 이거를 120에서 80을 빼면 한 40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맥압이야. 맥압.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의 맥압이 중요해. 나이가 드시면 위에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고 이게 높게 올라가고, 얘는 낮아요. 나이가 먹으면 밑에가 낮아.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맥압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차이가 크면 좋지 않아요. 혈관의 합병증의 유발이 높아요. 근데 나이가 드시게 되면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 자,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맥경화증이나 죽상경화증, 쉽게 얘기하면 동맥의 벽이 두꺼워지고 그 내경이 좁아진 상태이다 보면 혈관이 피를 돌다가 이 말초까지 갔다가 다시 중심혈관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맥압의 차이가 큰 건데, 이 맥압의 차이가 너무 커도 혈압 관리에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높은 혈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맥압의 차이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뒤의 혈압, 이 최저 혈압이 적어도 예전엔 60이라고 얘기했는데 70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돼. 70. 이 뒤에 것도 중요해. 그래서 혈압을 얘기할 때는 120에 70이냐, 그 다음에 130에 90이냐, 또는 110에 60이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 자, 여기서 포인트.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리게 얘기하지?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뒤에 혈압이 얘가 60 이하가 나오면은 우리 몸에 심장 있죠. 이 심장에는 혈관이 있잖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이 있는데, 얘가 낮으면 심장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돼. 너무 낮으면. 그러면 심장에 허혈이 와. 자, 허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혈관이 안 가면 심정지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혈압도 중요해. 그래서 적어도 뒤에 혈압도 70 이상은 나오게. 50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약을 조금 조정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혈압 얘기할 때는 최고 혈압과 최저 혈압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우리 어머니 평소에 혈압이 얼마나 나오세요? 130에 70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혈압 앞으로 보실 때는 위의 혈압만 보지 말고 뒤의 혈압도 봐라. 자, 중요한 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상 혈압은 얼마냐? 120에 80 미만이 정상 혈압이에요. 120에 80 미만. 많지 않아요, 이런 분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진단 분류를 예전에는 정상 혈압하고 고혈압 두 가지만 분류를 했는데요. 요즘엔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주의혈압, 그 다음에 고혈압, 전기혈압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이 전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혈압에 있는 사람들이 고혈압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보통 140에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하지만 이쪽에 있는 집단의 무리도 언젠가는 고혈압이 오기 때문에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관리를. 자, 그래서 어떤 관리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건데, 자, 증상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없어요. 대부분이. 혈압을 진단을 받아도 증상이 대부분이 없죠. 그래서 뭐 침묵의 살인자, 뭐 침묵의 저승사자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증상이 없다 보니까 뭐 이거 괜찮지 않을까? 치료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조용히 옵니다. 조용히. 아주 소리 없이 와요. 문제가. 그래서 혈압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데 어떤 치료를 해야 되냐? 혈압을 내리면 되죠.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이 높으면 문제가 온다고 아까 앞에서 동영상에서 얘기하니까 혈압을 내리기만 하면 돼요. 자, 혈압약을 제대로 꾸준하게 잘 복용을 하면 10명 중에 7명 또는 8명까지는 조절이 잘 되는데 나머지 한 2명은 조절이 잘 안 된대요. 그렇지만 약만 제대로 복용을 해도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약을 잘 먹어야 되는 게 핵심이죠. 자, 아까 고혈압 환자 손 들어보라니까 아까 많이 들으셨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혈압. 자, 이분들은 조절 목표를 얼만큼을 해야 되냐. 아까 140 이상,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하이면 돼. 이하. 위의 혈압은 140 이하. 그 다음에 최저 혈압은 90 이하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수치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고혈압 환자 약 먹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럼 우리 어머니 그러면 평상시 혈압을 재면 얼마 나오세요? 120에 70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120에 70이래요. 우리 어머니 혈압약 먹고 있대요. 그러면 어때요? 정상이란 표현보다는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여기 지금 혈압 조절 목표 수치 나왔잖아. 그쵸? 140 이하, 90 이하. 자, 혈압약 먹고 있는 분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손 들어 보실래요? 아스바, 우리 어머니 한번 혈압 얼마 나오세요? 평상시에? 평상시에 120에 70. 120에 70. 똑같은 숫자예요. 그러면 어때요? 관리가 잘 되고 있다예요. 자, 그러면 140에 90 이상의 혈압약을 먹는 사람이 높으면 뭔가 이제 확인해 봐야 돼. 뭘 확인해야 돼? 내가 약을 제대로 먹고 있나? 아니면 잘 안 먹고 있나? 아니면 내가 요즘에 잠을 잘 못 자고 있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아니면 음식을 너무 짜게 먹고 있나? 아니면 내가 운동을 조금 덜 하나? 아니면 관절이 안 좋아서 진통제를 좀 많이 먹었을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혈압을 잘 재보셔야 돼. 그러면 이 한 번만 혈압이 높았을까? 그러면 좀 며칠 더 재보고 계속 높으면 내가 약을 타러 갈 때 원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럼 약을 바꿔야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높다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 바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확인을 해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자. 특히 고혈압 환자분들은. 자, 그러면 정상인,
정상인이라고 하면 고혈압이 없는 분들. 그분들은 혈압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120 이하, 80 이하여야 돼요. 아셨죠? 응. 그래서 고혈압 환자하고 정상인의 목표는 조금 달라요. 근데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도 120에 80 미만이 나와. 뭐 관리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140에 90을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아셨죠? 이해됐나요? 140에 90 이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고혈압의 합병증은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약을 먹어서 이걸 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정상적인 혈관이 나이를 먹게 되면 이렇게 지방이나 이렇게 내벽에 이렇게 쌓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상태의 대부분들은 아마 이 상태가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질문. 와, 그러면 혈관이 정말 튼튼하고 건강하면 정말 오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오시죠. 그러면 100살이 뭐야? 뭐 진짜 이 성경에 나오는처럼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지? 999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혈관만 튼튼하다면, 혈관이 늙지만 않는다면 이런 생각을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혈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약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뭐 특이하게 뭐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아직은 뭐 이게 특출나게 어쨌든. 그래서 이런 동맥경화증이 결국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합병증은 앞에서 동영상으로 보시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눈과 뇌와 심장과 콩팥 이런 쪽에 이제 합병증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큰 혈관에 문제가 오고 미세혈관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혈관에 문제가 와요. 뇌혈관. 혈관이 이제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히게 되거나 경색이 오거나 뇌출혈이 오게 됩니다. 뇌졸중이라고 하죠. 혈압을 관리를 잘 해야 이게 오지 않아요. 약 안 먹으면 이게 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은 어지럽고 한쪽에 팔다리가 이상이 오고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팔을 앞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자, 앞으로 쭉 한번 다시 한번 쭉 펴보세요. 안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는 분이지? 졸고 있구나. 자, 졸음 오시자. 어머니 오늘 시간 내서 오셨는데 졸으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손 앞으로 쭉 피세요. 앞으로 쭉. 그래서 이게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수평이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뇌졸중이 있으면 요거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말이 헛나온대. 뇌졸중이 오면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밥 가자 이런데 뇌졸중이 오면 그리고 한쪽이 내 팔다리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증상이 올 때는 자식이고 뭐고 필요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응? 119 불러요. 무조건 119 아니면 택시 타고 그냥 큰 병원 가야 돼. 큰 병원 가랬더니 개인 병원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큰 병원 응급실로 가야지. 가서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오늘 말도 어눌하고 잘 안 보이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뭐라고 얘기해? 뇌졸중 같아. 라고 의사에게 얘기를 한번 해봐요. 뭐 아니면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러겠어? 도대체 이 할머니 어디 교회 다녀? 그러면 금호교회 다녀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와서 교육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뇌졸중 같다고 딱 얘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약을 먹고 이거를 예방을 할 것이냐, 약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냥 이거 와서 치료할 것이냐, 여러분들에게 숙제예요. 이거 오면 안 되잖아. 여기 못 오잖아. 노인대야. 그쵸? 이게 뭔가 한쪽이 이럴 거 아니야. 그 말도 제대로 못 할 거고. 그쵸? 혈관이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눈에도 문제가 옵니다. 눈이 무슨 상관이 있어? 혈압하고 상관이 있어요.
자,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없는 데가 없어. 눈에도 있어. 망막이라고 하는 곳에 혈관이. 그래서 혈압이 높아버리게 되면 이렇게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찢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 여러분들 지금 현재 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머, 자, 이렇게 강아지가 멀쩡하게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셔. 이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문제가 있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안과 가야 돼. 이 상태에서 안과 가면 안 돼요. 힘들어요. 여기 눈에다가 주사 맞아야 돼. 뭐 50만 원씩 그래요. 여기 수술하고 막 이러려면 비싸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눈이 이렇게 멀쩡할 때 안과 가서 15,000원인가? 비싸지도 않아요. 10,000원 정도 검사해보면은 금방 알아요. 이거 빨리 넘기다가 지금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아니네. 뒤쪽에 있나? 자, 그러면 지금 합병증이 뇌혈관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망막이 나왔고, 그쵸? 아, 여기 나오네. 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 심장. 심장에도 여기 보면 이렇게 중요한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심장은 위도 근육으로 되어 있죠.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어. 피가 이렇게 공급이 안 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피가 안 가면 썩어요. 괴사. 돌아가셔요. 여기는 무조건 요단강 건너야 돼요. 이거 오면. 그래서 아까 뇌는 좀 틀린 게 뇌혈관은 억수로 많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막히면 또 다른 신생 모세혈관이 만들어져서 공급을 그래도 해줘. 뇌는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 하나님이. 근데 심장은 빼도 박도 못해. 얘는 막히면 그냥 바로 요단강 건너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얘는 응급이에요. 응급이야. 시각을 다퉈요. 얘는 더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발병하고 4시간 안에만 도착해서 응급처치하면은 괜찮은데 얘는 1분 1초가 아까운 애야. 얘는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보통 응급실에 나 가슴이 너무 아파서 가슴 통증이 있어서 왔다고 하면은요, 응급실 간호사 의사들이 정신이 없어요. 뭐 얼른 빨리 침대에 눕히고 빨리 응급치료 들어갑니다. 그만큼 응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완전히 막히면 여기를 뚫어야 하잖아. 여기다가 뭐를 대? 스텐트. 알지? 이게 그물망처럼 생긴 스텐트를 넣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3개 넣네, 2개 넣네 막 이러잖아요. 그걸 넣거나 이게 완전히 꽉 막혀버리면 스텐트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는 거야? 어디가? 하나님 만나러? 그래도 수술이란 게 있어. 어떻게? 이렇게 이어줘요. 이어줘. 내 혈관, 다리에 있는 혈관을 띄어다가 이렇게 이어줘. 이게 이제 관상동맥 우이술이라고 하는 수술인데 여기 막 개복을 해야 돼. 그래서 열어가지고 내 혈관을 띄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어줘. 너무 아프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요.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심장 이런 데 문제가 온다니까. 약 잘 먹어야 돼요. 제일 무섭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스트레칭을 한번 해달라고 지금 저한테 오더가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깨가 좀 쑤십니까? 어깨, 엉덩방아, 여기 엉덩이가 좀 아프시죠? 자,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자, 가장 좋은 거. 그러면 잠깐만, 뭐가 가장 좋을까? 물론 이제 박수도 좋고, 일단은 눈을 조금 더 초롱초롱 해야 되니까 손을 막 비벼가지고요. 열을 내가지고 이 손바닥을 눈에다가 대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자, 더 비비세요. 자, 이 비빈 거를 갖다가 어디다 대요? 자, 눈에다 대봅시다. 자, 그 어머 예뻐라. 눈이 너무 예뻐지셨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자, 여기 손바닥을 눈에다가 갖다. 네. 자, 그리고 뭐를 하냐면, 자, 이
더 있는데 박수 한번 치고 일어나 앉았다. 또 들어갔어. 일어나 앉았다. 스무 분 많지 않아? 너무 오래 앉았지. 언제 몇 시에 나오셨어요? 아이고 힘드네. 큰일 났네. 나는 갈 게 많은데. 자 그러면 일어났다 앉았다가 5번만 한번 해볼까요? 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본인들이 속으로 세워보세요. 5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혹시라도 허리 아프시면 일어나서 들으셔도 돼요. 일어나서 들으셔도 돼요. 좀 어떻게 풀렸어요? 안 풀리셨죠? 자 그럼 박수를 5번을 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박수 준비 5번이에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맞을 때까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뭔가 좀 소리가 났는데 자 한 번 더 갑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돼. 완벽하게 될 때까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됐어요. 힘들다. 뭐 힘들어. 그럴 수 있지 뭐. 저도 어차피 늙을 건데 그쵸? 저도 늙을 거예요. 지금 저도 신호가 옵니다. 여기저기 팔다리고 뭐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생리적인 거. 그래도 어떻게 기쁘게 살아야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혈압이 높아질수록 심장질환, 심장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높으면 8배래요. 그러면 더 높으면 16배래요. 혈압. 그쵸? 지금 약 먹으면서 관리하는 게 낫지. 관리 안 해서 맨날 병원 가서 수술하고 입원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자식들 힘들게 하잖아. 요즘 자식들 부모 잘 안 보잖아. 요즘에는 부모 효도가 안 아픈 거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예전에 우리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간호사라 저희 아버지 툭 하면 전화 왔어. 야야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불러요. 위내시경 해드립니다. 야야 똥이 안 나온다. 그러면 불러요. 대장내시경. 야야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 초음파. 야야 머리가 아프다. MRI. 김병에 여자 없습니다. 이제는 너무 부르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짜증이 나요. 진짜 짜증이 나. 그래도 어떻게 내 부모니까 짜증은 나더라도 해드립니다. 그래도 나중에 그래도 야야 그래도 네가 병원에 있으니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살고 죽는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그래도 저한테 사랑을 한 번 더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안 아파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건강해야 돼. 어디 아파봐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만사 귀찮아. 교회는 여기 새벽 예배 나오기도 싫어. 아프면 관리하셔야 돼요. 어쨌든 자 그래서 혈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콩팥이 또 망가지네. 콩팥. 나이 먹어서 소변 맨날 지리고 조금씩 웃으면 나오고 막 너무 많이 웃으면 소변도 나오는 판에 소변만 안 나와봐. 얼마나 삶의 질이 떨어지겠어요. 혈압이 높으면요 콩팥이 여기 뒤에 모양으로 2개가 있잖아.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2개가. 근데 이제 오른쪽은 간이 있으니까 약간 위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콩팥이 왼쪽은 좀 내려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완두콩 모양 2개가. 근데 콩팥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혈관으로 혈관으로 콩팥이 꽁꽁꽁 쌓여 있네. 근데 혈압이 높아버리면 혈관이 저항이 생기죠. 그러면 이 콩팥으로 피가 잘 안 가. 그러면 피가 잘 간다는 얘기는 소변을 잘 본다는 얘기고 피가 잘 안 간다는 거는 소변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야. 콩팥에 문제가 와. 자 그래서 검사를 좀 해야 돼요. 소변 검사 또는 초음파, 복부 초음파.
그래서 이제 성기능 장애도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혈관 질환이잖아. 고혈압이.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성기능 쪽에도. 혈압 재야죠. 재지 않으면 몰라. 자, 예전에는 수은혈압계가 있었는데 요즘에 이게 아예 없어졌어요. 수은 중독. 체온계도 예전에 수은이 있었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혈압계가 있는데 집에서 디지털 혈압계, 이거 전자혈압계, 이거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싸도 괜찮아. 그래서 집에 하나씩 꼭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손목 혈압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에도 재는 혈압계가 있고, 요즘에는 반지만 재면, 절대 반지도 반지만 딱 재잖아요. 혈압이 나오는 그런 세대가 왔어. 이게 지금 오케이가 됐어요. 반지. 이 반지는 아닌데 검정색으로 나온 반지가 있어. 반지만 채면 나의 혈압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혈압계를 가지고 혈압을 좀 재야 돼요. 1년에 한 번 뭐 정기적으로 점검이 있는데, 일단은 집에서 혈압을 측정을 하시는데 한 3회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5회 해서 측정을 해라. 그래서 하루에 2번을 재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싸고 약을 먹기 전, 그 다음에 밥 먹기 전에 5분 정도 쉬고 혈압을 재.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좀 재라.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는 게 좋다. 중요한 거는 혈압 측정 30분 전에는 커피, 술, 담배 안 돼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믹스 커피 한 잔 쫙 먹고 혈압을 딱 재면요, 혈압이 최고 혈압이 20이 올라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어떻게 가? 막 가자마자 혈압부터 재느라 정신없죠? 혈압계가 어딨어? 막 이거 막 얼른 재잖아. 안 돼. 그래서 병원에 딱 도착하면 어떻게 우아하게 5분을 쉬세요. 편안하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름 부르면 저 5분 아직 안 쉬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5분 쉬고 혈압을 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5분 정도 휴식하고 심장 높이로 혈압을 재라. 뭐 두꺼운 옷 위에 혈압 재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얇은 옷 입고서 혈압을 재라. 여기 이제 팔꿈치, 여기 팔꿈치에서 여기 한 2cm 정도 위에 올라간 선에서 커프를 감고, 그리고 심장 높이로 혈압을 재라. 혈압을 재면 혈압 수치를 알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사진이 좀 나와 있어요. 식탁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집에서 만약에 혈압을 재면 식탁에다가 혈압계를 놓고 재시면 좋겠어요. 앉아서 재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받이가 있는 이런 의자여야 되고, 커프가 여기 보면 심장 높이, 예, 심장 높이, 이게 중요해. 이게 너무 이게 아래로 내리면 어때? 혈압이 높게 나오고, 너무 올려도 혈압이 낮으니까 이 심장 높이로.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잴 때 이 발을 이 땅바닥에 닿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키 작으신 분들 이 다리가 붕 떠 있는 경우는 안 돼. 바닥에 닿아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리를 좀 편하게 일직선. 다리를 이렇게 꼬고서 혈압을 재면 혈압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게 혈압 잴 때 커프 딱 감고 멋있게 또 다리를 꽉 꼬고 혈압을 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다리를 딱 꼬고 혈압계를 딱 넣어. 그럼 혈압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한 10 정도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가지런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혈압을 막 들쑥날쑥 재. 막 아침에 쟀다, 점심에 쟀다, 저녁에 쟀다. 그럼 비교가 안 되잖아. 항상 일정하게 아침에 7시, 저녁에 8시면 그 다음 날도 7시, 8시. 그래서 그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아침, 저녁에 혈압을 재고 그걸 기록을 해서 의사에게 갖고 가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약 잘 먹으면 돼요. 약 잘 먹으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보통 혈압약이 아침에 먹어. 7시에. 그리고 그 다음날 7시까지 24시간 유지되는 약이 대부분이에요. 혈압약이. 물론 이제 저녁에 좀 높은 사람들은 저녁에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오전 약이야. 근데 이제 약을 먹다 보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 그래서 먹고 나서 안 먹었네. 그럼 또 먹어. 여기 2번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상하다. 이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또 시간이 지금 몇 시야? 11시 40분이야 벌써. 큰일 났네. 40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40분이 돼버렸네. 아까 체조한다고 시간 까먹었으니 저 연장할래요. 괜찮죠? 대답이 없으시네? 빨리 끝내달라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11시 40분인데 혈압약을 내가 안 먹었어.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안 먹어요. 안 먹을 거예요? 아유, 우리 어머니 큰일 날 소리 하시네. 먹어야 돼요. 지금도 먹어야 돼.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면 오후 한 2시, 3시 이후가 아니면 드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다가 저녁에 돼서나 씻고 나서 가만히 소파에 앉아보니까 아침 약을 안 먹었네. 그 시계를 보니까 저녁 8시야. 그러면 어머니 어떻게 하실래요? 먹어야지. 안 돼요. 그때는. 왜 안 돼요? 떨어져요. 새벽에 혈압이. 그래서 저녁 늦게는 드시면 안 돼. 아셨죠? 여기 약 까먹는 분 많구만. 내가 보니까 안 드시는구나. 뭐 이래. 어떤 사람은 뭐 그거 한두 번 안 먹으면 어때서 괜찮지. 가지고 뭐 오늘도 안 먹고 뭐 한 일주일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더만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바로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혈관의 저항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안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그러죠.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혈압약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하루도 빠짐없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간다. 멀리 뭐 유럽도 좀 괜찮고 동남아 여행 가면 혈압약은 뭐 까짓 거 2박 3일 베트남 갔다 오는데 뭐 이틀 안 먹어도 되지 뭐. 안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서 어떻게 거기 가서 다른 분이 혈압약을 갖고 왔네? 나 그거 하나만 줘. 나 혈압약이야. 그거 달라고 해서 먹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응급실 실려가요. 거기 베트남 응급실에. 그 약을 안 가져가셔가지고. 약은 혈압약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약이 아니면 드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식사 관리 잘해야죠. 자, 식사는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 못 먹어서 문제예요. 잘 먹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안 드셔서 문제지. 그래서 골고루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짜지 않게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우리 어머님들 아침에 잠시만요, 어머니. 입맛 없으니까 그냥 물 말아서 김치에 대충 먹거나 예전에 우리 어머니 보니까 물 말아서 새우젓에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물 말아서 꺼끌꺼끌하다고 된장국에 밥을 먹어. 그 밥 하나에.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잘 못 먹어서. 고기 싫어해, 안 먹어.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고기 드셔야 돼요. 고기 먹어야 힘이 납니다.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해요. 짜지 않게 드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죠. 운동. 무릎 아파 죽겠어. 새끼를 6, 7명 낳았더니 무릎이 안 좋아 죽겠는데 무슨 운동을 해? 라고 하죠. 하셔야 돼요. 무릎 아파서 운동을 못하면 다른 거라도 해서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 혈압 조절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혈압 측정 하셔야죠. 그래야 혈압이 조절이 잘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자, 고혈압 약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자, 보통 혈압을 진단을 받아서 약을 드시게 되면 한 2주만 먹어도 혈압이 조절이 되는 분들은 바로 잡혀요. 어떤 분은 일주일, 어떤 분은 한 3주 정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 나 고쳤네 하고 약을 뚝 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요. 혈압약을 끊어버리면. 그래서 약을 잘 드셔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약을 끊지 마라. 그래서 혈압이 낮아져도 임의로 혈압약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의사야. 그래서 혈압이 오늘 100에 60 나왔다고 약을 안 먹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만 잘 복용하셔도 이렇게 허혈성 심장질환하고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얘기예요. 자, 식사는 채소 많이들 드시고 있어. 어머님들 나물 좋아하니까. 근데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해야 돼요. 밥하고 나물만 먹으면 안 돼. 단백질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웃으신다. 맨날 나물만 드시나 보네. 상추에다가만 싸드시죠. 상추가 좋다고 상추만 드시면 안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군이 몇 끼니마다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나 오늘 아침에 밥하고 김치만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점심에 단백질을 몇 개 더 먹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잘 안 드셔서 문제지 너무 잘 먹어서 문제지는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귀찮다고 안 드시니까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자. 담배 당연히 끊어야죠. 왜냐하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또 만병의 근원이죠. 스트레스는 혈압을 또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산책도 하고 취미활동. 노인대야 스트레스 받으면 오늘 여기 와서 집사님 붙잡고 막 털어요. 권사님 아유 나 오늘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얘기하면은 풀어지잖아요. 이완요법 건강한 관계 유지하자. 그래서 운동을 좀 하면 혈압이 조절이 된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혈관의 탄력이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니까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혈압을 낮출 수 있고 약도 좀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고 비만이 해결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자. 자, 그렇다면 어떤 운동 해야 되냐? 걷기나 수중 운동 또는 자전거. 주의해야 할 운동은 어떤 운동이 있냐? 엮기 같은 거는 아무래도 힘이 들어가니까 좀 힘들겠죠? 자, 운동할 때는 숨이 찰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운동을 좀 해라. 그래서 운동은 일주일에 유산소는 3번에서 매일 하면 좋고 근력 운동 한 3번 정도 해라. 이런 얘기고요. 자, 운동을 중지해야 되는 경우 운동을 매일매일 하면 좋다고 하니까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없고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아프고 문제가 있는데도 운동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 몸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하지 마세요. 내 몸이 좋을 때 하시는 거야. 내 몸이 최고로 좋을 때.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짜장면을 너무 좋아하는 당뇨 환자가 있어요.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 이분은 짜장면을 안 먹으면 미쳐요. 진짜로 미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내가 짜장면을 꼭 먹어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그러니까 내 몸 상태가 최고로 좋을 때 있죠. 저도 몸이 맨날 좋진 않아요. 낮에는 쌩쌩한데 잠자기 전에는 모든 게 다운돼.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런가 봐. 그러면 다 죽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아들아, 엄마 죽을 것 같다. 이래요. 그럼 얼른 자야 돼, 저는. 빨리 자야 돼. 그러니까 몸이 항상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플 때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몸이 최고로 좋을 때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어요. 다 먹고 나면 혈당이 300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 금호동에 배수지 공원 있잖아요. 거기 막 10바퀴를 돌아. 막 돌아요, 막. 그거 먹고 나서. 왜냐면 몸이 좋을 때. 저 그것도 어떻게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혈당이 얼마큼 떨어져? 뭐 50이 떨어지더래요. 250까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내가 너무 먹고 싶을 때는 몸이 최고로 좋을 때 안 좋은 걸 먹고 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운동은 몸이 좋을 때 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검사도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내가 합병증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피 검사, 초음파 검사, 그다음에 안과 검사, 엑스레이 검사 이런 것들 소변 검사 기타 등등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10문제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끝낼 거예요. 이제 5분이면 끝낼 거예요. 10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맞추시면 이제 제가 마음이 막 급해졌어. 47분이 되니까 요거 이제 하나씩 선물로 드릴 건데 아까 던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머리에 맞춰서 안 되겠어. 너무 위험해.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줄 건데 자, 여기 이제 OX 문제야. OX 주관식으로 하려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OX로 할 건데 자, 일단 손을 들고 X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OX예요.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10문제. 자, 맞추시면 뭘 드릴 거냐면 아까 저 빨간 공 봤죠? 이게 뭐냐면 이거 아주 좋은 공이에요. 저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도 되고요. 근력도 좋아집니다. 요거 하나씩 드릴 거예요. 10분에게만 드릴 거예요. 자, 1번. 제가 아까 이거 계속 얘기했어. 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은 자, 잠깐만. 벌써부터 막 이거 하고 이거 난리가 났어. 일단 손을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손을 드는 게 1번인 거예요. 자, 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은 150에 90이다. X래요. 맞나요? 네, 정답입니다. 얼마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120에 80이 나와. 아까 고혈압 환자의 목표 혈압 얼마? 그냥 오늘 집에 가지 맙시다. 자, 정답 나올 때까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네, 어머니. 아유, 진짜.
140에 90 이하랬잖아. 고혈압 환자 140에 90 이하.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예요. 자, 준비 잘 하시고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혈압을 재기 전 커피 정도는 마셔도 괜찮다. 자, 우리 어머니 잠깐 수업 조용. X 왜 그럴까요? 올라갑니다. 주세요, 선생님. X.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와, 다 X가 답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 3번. 혈압을 재기 전 5분 정도 휴식을 취한다. 자, 우리 어머니. 네. 표시. 자, 맞으면 틀리면 X. 자, O 아니면 X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어머니. X요? 자, 우리 어머니. 네, 옵니다. 5분 정도 휴식을 취하라고 했어. 손을 먼저 들으란 게. 예. 앞에도 삐졌어, 우리 어머니. 자, 4번. 자, 혈압을 잴 때 커프는 심장 높이로 유지한다. 자, 여기 표시해 주세요. 어떻게? 표시해 줘야지. 내가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표시를. 제대로 안 받고만.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예뻐라, 우리 어머니. 네. 옵니다. 너무 재밌다, 이거. 그냥 계속 하고 싶네. 자, 5번. 혈압을 한번 잰 후, 제가 이거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요. 이거는 또 패스해야 될 것 같아. 자, 혈압을 한번 잰 후에 다시 측정할 때 바로 측정해도 되냐. 이게 좀 약간, 이게 지금, 호불호가 있는, 이거 사실 바로 재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뭐 보통 1분, 2분 얘기를 하는데 요즘 최근에는 그냥 바로바로 재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자, 6번. 자, 혈압 유지가 잘 되면 임으로 혈압약 복용을 중단해도 된다. 안 된대요, 선생님. 여기 우리 어머니. 근데 여기 네. 안 되죠? 먹어야죠. X죠. 이제 4문제밖에 안 남았네. 자, 담배 속의 니코틴은 혈압을 낮춘다. 우리 아버님. X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반가워? 남자분이 맞추셔서 너무 좋네. 자, 그 다음에 8번. 8번이에요. 과도한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인다. 자, 우리 아버님. 오, 정답입니다. 자, 9번. 고혈압에는 헬스같이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 좋다. 하지마, 이거 다시 해야 돼. 잠깐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게 아니라 손을 들고 얘기했잖아. 근데 다 X 이러네. 다시. 고혈압에는 헬스같이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운동이 좋다. 네, 우리 어머니. X죠?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혈압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우리 어머니. 네, 선생님 여기 아니 여기 우리 어머니. 네. 그래서 뭐 엽기 막 이런 거, 뭐 우리 어르신들 가끔 보면 남자 어르신들 보면 요즘에 막 힘 자랑하신다고 헬스장 가면은 막 이거 들고 막 엽기 들고 막 이러거든요. 좀 위험해요, 사실 그런 거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르신들 아침에 화장실 가서 응아할 때, 이거 막 안 나오면 힘 주잖아요. 저도 줍니다. 안 나올 때는. 그러면은 혈압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끔 겨울에 119 왜 집 앞에 오는 경우 있잖아. 그 똥 싸가지고 이게 혈압이 올라가면서 힘줘서 터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변 보실 때 조심하셔야 돼. 왜냐하면 오전에가 아침에가 혈압이 좀 높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정답 X.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자, 운동을 할 때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한다. 네, 우리 어머니. 네, 옵니다.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10문제를 다 풀었고요. 이제 집에 가려니까 너무 아쉬워서 뭐 말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하여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기 금호교회를 오면은
너무 좋아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기뻐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혹시 막 이야기를 하실 때 좀 재밌게 하려고 맛깔스럽게 좀 약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재밌게 하려고 또 한 거니까 여러분들 주무시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좀 액션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이 좀 봐주시고 어쨌든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